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63페이지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행위 능력요. 앞 시간에 우리는 각종 능력의 개념을 봤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뭐요? 능력이라면 행위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면은 행위자인 갑이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뭐요?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대지 자격을 행위 능력. 근데 이와 같은 행위 능력이 있고 없고는 뭐요? 획일적으로 나이와 행위 당시의 나이와 재판의 유무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는 자는 뭐요? 제한 능력자라 합니다. 미성년자. 재판에 따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였다면 뭐요? 결론. 자, 미리 소개를 합니다. 이 자가 15년도에 단독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단독의 행위라도 뭐요?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뭐요? 원하면 취소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상태유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전전양도됐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은 갑이 20년도에 뭐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 자신과 을과의 매매를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매매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이유도 묻지 않는다, 그죠? 그냥 제한 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요. 제한 능력자의 제도의 취지 및 적용 범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보세요. 미성년자라도 자연인이게만 하면 누구든지 권리를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뭐예요? 아직까지 성년자가 되기도 전에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을에게 팝니다. 그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유경쟁사에서 이 자는 완전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자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 배움도 부족하고 사회생활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갑을 간에 매매에 따른 재산행위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을에게 유리하고 이 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겠죠.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뭐요? 능력이 부족한 자가 이와 같은 능력 부족 상태에서 재산행위를 한다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와 같은 행위는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의 제도의 취지는 어디 있어요?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재산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를 막고자 함이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의 재산 보호입니다. 재산 보호. 그래서 1차적으로 뭐요? 이자 보호입니다. 결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근데 양도됐습니다. 일단 이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사후에 제한 능력자가 갑을과의 매매를 제한 능력으로 취소합니다. 그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매매는 없던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그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되면 뭐요? 그로 인한 취득한 재산은 다 사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손해죠, 그죠? 거래 안전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법은 뭐요? 이자 보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을 뭐요?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를 최대한 보호라 했다. 제한 능력자 보호의 최우선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행위 능력이 있고 없고는 객관적으로 나이와 재판에 따라서, 그죠? 나이는 19세.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리
미성년자등과 매매 등을 할 때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이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조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자. 이와 같은 부차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2차적 이유도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납니다. 갑이 실제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액면상으로는 40대입니다. 꿈에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역시 나이나 재판을 통해서 뭐예요? 상대방에도 미리 경고하는 어떤 부차적인 어떤 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들은 전혀 몰랐죠. 갑이 제한 능력자를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더라도 뭐예요? 이자가 실제 제한 능력자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호에 우선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적용 범위,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응령이요. 그래서 지금 행위 능력은 어디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5조 이하 17조까지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둡니다. 근데 민법 총칙은 원칙 어디에 하면요? 제3법. 금방에도 설명드렸다 그죠? 여하튼 제한 능력자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제한 능력자의 재산 보호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요? 제3법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대가 끊긴다 그죠? 빨리 아버지가 부모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있죠. 몇 달 못 삽니다. 그래서 미리 손자를 보고서 미성년자지만 미리 결혼시킬 수도 있고 아무리 정신적 결함이 있더라도 혼인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혼인 등 가족법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자 제도는 제3법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이와 같은 누가 능력이 있고 없고에 이와 같은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라는 겁니다. 자, 취지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제한 능력자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 중요한 자가 이자입니다. 미성년자. 이론적인 문제는 여기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제한 능력자는 그 개념과 관련한 조문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자, 물어볼게요. 성년자와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행위 당시의 나이죠. 그죠? 나이입니다. 그래서 몇 살요? 19세입니다. 종전에는 20세였죠. 그죠? 20세. 그 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19세로. 그래서 13년도 중순부터 시행되는데, 원래 민법이 기초법이죠. 그래서 성년 여부는 민법을 기초로 한 게 맞아요. 근데 앞서가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죠? 선거권은 몇 살까지요? 18세까지. 그래서 민법과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거권을 18세로 다운시킬 게 예정이 됐다면 뭐야? 민법을 전부 다 18세로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불일치한 현상이 생겼어요. 너무 빨리 서둘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민법에 따라서 다 맞추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다. 하여튼 19세입니다. 자, 이자가 행위 당시에 17세입니다. 미성년자죠. 자, 조문을 볼게요. 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이때 19세는 뭐야? 실제 나이입니다. 실제 나이, 그죠? 실제 나이를 기준. 그 다음에 성년 어제제도. 자, 간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어제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어제, 간조 같은 단어입니다. 자, 성년 어제제도는 어떤 제도냐?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답은 안 돼요. 가족법상의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실제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연령에 다른 자는 뭐예요? 미성년자라도 부모 등의 동의하에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 드라마를 보니까 이혼 사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항상 이혼 드라마를 보니까 예전에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요사이는 뭐예요? 장모와 사이 간의 갈등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이라도 이런 자들이 뭐예요? 혼인을 했다. 그럼 혼인 관계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 등의 간섭하로부터 뭐요? 독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경우는 뭐요? 성년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걸 성년어제제도. 그럼 법적으로 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등의 친권은 뭐요? 소멸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를 보교육하는 부모 등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등의 친권은 소멸하고. 자,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누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기죠. 그러면 자신들의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이 돼서 친권자는 누가 돼요? 자신들이 친권자가 된다 그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 쭉 볼게요. 미성년자로도 혼인. 이때 혼인은 법률 혼만을 말합니다. 즉 신고된 혼이고죠. 동거 등의 사실 혼인은 적용이 없습니다. 성년자로 본다죠. 본다 체크할게요. 본다는 어떤 의미요? 간주죠. 그죠? 간주. 다른 말로 어제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매매 등의 행위는 단독으로 유하게 수가 있고 이제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한 친권은 소멸하고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친권자가 됩니다. 자, 적용 범위. 이와 같은 혼인으로 인한 성년어제 제도는 민법에만 적용됩니다. 민법에만.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 따라 선거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청소년 보호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셋째 줄, 둘째 줄 가운데 보세요. 이제는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법적으로 뭐요? 성년자죠. 그러면 이혼 여부도 뭐요? 부모 등의 허락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제는 성년자니까. 따라서 자신들이 단독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죠? 법적으로 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더라도 뭐요? 다시 미성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자, 5절 볼게요.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이때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률행위만을 말한다고 했죠. 앞에서 적용범위. 여하튼 행위 능력에 관한 교정은 어디에만요? 재산법에만, 그죠? 그래서 매매 등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률행위는 매매 등의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기는 거하지 않는다. 그때는 동의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왕 위반의 효과입니다. 전항에 위반한 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 여부는 자유입니다. 자, 볼게요. 미성년자의 능력입니다. 즉 미성년자는 아직까지 뭐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뭐요? 재산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자가 매매 등의 재산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자가 능력이 부족한 자가 단독으로 재산행위를 하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원칙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 위반 효과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동의 받지 않고 행위됐다. 그렇지만 무효가 아니라 뭐요? 취소할 수 있다죠.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요? 유효하다, 그죠? 유효. 따라서 동의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원칙의 1번.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매매 등 재산행위를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죠? 매매를 동의를 받고 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완벽하게 유효하다, 그죠? 그때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 능력에서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2번. 위반 효과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누가? 우리가 그때 다시 배웁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뭐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때 둘째 줄은 완벽하게는 요번 회차 이해 안 돼요. 앞으로 반복할 거예요. 동의는 매매 등 개별적 행위마다 뭐요? 따로따로 동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뭐요?
포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고, 동의도 뭐예요?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동의가 있었다면 뭐예요? 그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해요?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외. 원칙보다는 뭐예요? 에서 답이 됩니다. 즉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뭐예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합니까? 능력이 부족한 자가 단독으로 같은 매매를 했을 때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염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산 보호예요.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 동의 없이 하더라도 뭐예요? 미성년자에게 손해 염려가 없는 경우는 굳이 어렵게 동의를 위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볼게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한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최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문자로 옵니다. 자, 적으세요. 단대 근처의 영어는 무치어 9가지입니다. 그 중에 내용까지 꼼꼼히 우리가 살펴야 돼서 요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기. 단 체크하시면 되죠.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기. 즉, 권리만 얻거나 뭐요? 의무만을 면한다, 그죠? 그럼 100% 덕이죠, 그죠? 그때는 동의 없이 하더라도 손해 염려가 없다, 그죠? 그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그 예를 최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100% 권리만 얻거나 100% 기존 의무만을 면제받는 것은 전혀 손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것은 뭐예요? 유리하더라도 단독으로 못합니다. 원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만 생기거나 뭐예요? 의무만 면해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고 없는 걸 최대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미성년자가 정려를 받습니다. 근데 정려를 받는데 뭐예요? 부담이 전혀 없는 정려를 받는다. 100% 이기다, 그죠? 그 다음 제3자라는 계약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미성년자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로부터 뭐예요? 기존 채무를 조건 없이 면제를 받습니다. 100% 유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설명드릴게요. 갑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깁니다. 이 같은 보관 계약을 뭐예요?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치 계약. 자신 소유의 물건을 타인에게 뭐예요? 보관을 의뢰하는 자를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자를 뭐예요? 수치인. 이때 수치인이 미성년자입니다. 누가 의무자예요? 미성년자가 의무자죠. 일정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그 물건을 되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자가 수고 대가인 보관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무상임치입니다. 따라서 의무자인 수치인이 미성년자는 보관 대가가 없죠, 그죠? 오로지 뭐만요? 보관 의무만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대가는 없죠, 그죠? 그때 그 물건을 갑에게 되돌려줍니다. 어떻게 돼요? 기존의 의무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같은 것은 기존의 의무만 없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부터요. 따라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멸한 행위만 단독으로. 따라서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뭐요?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단독으로 못합니다.
따라서 부담 부정력, 한문입니다. 부담 있는 그런 의미죠. 정려를 받을 때 부담이 있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제일 많이 떴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즉 시가 1억짜리의 부동산을 뭐요? 매도인으로부터 1,000만 원으로 주고 산다, 그죠? 9천만 원 이익이죠, 그죠? 그렇지만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매매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도 생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못해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그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취소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속의 승인 포기를 이건 뭐예요? 유불리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죠? 일률적으로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개 보세요. 채무 면제를 하는 청약.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단독합니다. 미성년자 채무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요? 미성년자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서 뭐요? 채무를 면제하는 것, 100% 불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성년자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뭐요? 채무를 변제받는 것. 자,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어리 채무자입니다.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리 변제합니다. 이거 단독으로 못해요. 왜 못하느냐? 보세요. 자, 일단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가 없어지죠?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채권의 소멸이란 어떤 불리한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 못해요, 자신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채무자가 누구냐? 이건희 회장입니다. 1,000만 원을 빌어서 뭐요? 월 이자로 2부로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월 계속 얼마가 생겨? 2부니까? 2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월 2부. 200입니까? 하여튼 망할 리가 없다, 그죠? 그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생을 내버려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받는 게 유리한 게 아니죠, 100%. 그래서 이 같은 미성년자가 뭐예요?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얘기도 뭐예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유리한 효과와 불리한 효과가 동시에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 애를 최대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처에 체크할게요. 처에 체크. 자, 6조를 봅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용돈 줍니다. 그때 용돈은 뭐예요? 어디에다 쓰는지는 뭐예요? 자기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내용을 합니다. 이때 범위를 정해서라면 뭐예요? 10만이면 10만원, 5만이면 5만원. 여하튼 재산의 객관적 범위를 말하지 학용품을 사서라 그죠. 여하튼 주관적 사용 목적은 전혀 상대방이 알 수 없다 그죠. 따라서 학용품 사서라고 받은 용돈을 학용품 사지 않고 뭐예요? 유흥비로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요. 그래서 처분 허락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범위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돼요. 10만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거니까 뭐요? 네 멋대로 다 해라. 여하튼 전 재산의 포괄적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허락이 돼요. 전 재산에 대한 포괄적 처분 허락은 법적으로 허락이 없는 겁니다. 다만 처분 허락은 뭐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즉 말이나 글덕으로 뭐요? 명확하게 허락을 할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재료의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미성년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죠? 그러면 친권자인 부모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한다 안 하죠, 그죠? 네가 벌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즉 명시적으로 허락한 법 없지만 묵시적으로 허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 처분의 허락은 이와 같이 말이나 글도로 명확하게 허락할 필요 없이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손 대지 마세요.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7살짜리입니다. 아버지에게 계속 뭐요? 고급 값비싼 장난감을 사달라 그럽니다. 근데 부모가 봤을 때 뭐요? 곧 실적 낼 것 같아요. 또 며칠 갖고 놀면 뭐요? 그 장난감이 박살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울면서 보챕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요? 화가 나서 10만 원을 던져줘서 네가 가서 사라 그럽니다. 애가 어떻게 해요? 더 울죠. 내가 어떻게 가서 사느냐죠. 아빠 네가 가서 사달라 그죠. 요겁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뭐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이따 본 영업을 허락한 경우는 전혀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리얼 볼게요. 효과. 그래서 허락받은 용돈으로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 재산은 뭐요? 다시 재차 다시 재처분하고자 할 때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고. 필요 없다고 한번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 허락을 통해서 구입한 재산을 다시 2차적으로 다시 처분을 할 때는 다시는 또 다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17세입니다. 만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되겠죠. 아버지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밤늦게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식이 뭐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새벽까지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견해서 그죠? 회식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죠. 지갑을 탈탈 털어서 용돈을 줬습니다.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새벽녘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이 돼서 출근하려 보니까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죠. 그죠? 그래서 값을 살짝 불러서 아빠가 월급날에 다시 줄 테니까 어젯밤에 받은 돈은 돌려달라. 자, 그럼 어떤 효과냐? 보세요. 리얼. 자, 미연. 다만 법정 대리인이 재산 처분을 허락을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뭐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이를 없던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철회되어 있죠. 그죠? 즉, 단어는 취소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여기 볼게요. 갑이 을과의 매매를 사후에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면은 그 매매는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요? 처음부터.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취소 개념이에요. 취소 개념. 근데 이 경우 새벽에 용돈 받았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새벽녘이니까 사용하기 전이죠. 그때 아버지가 아침에 뭐야? 처분 허락을 취소합니다. 아직까지 사용을 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겨서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이 경우는 뭐야? 취소하기 전에는 갑을 간의 매매가 유효죠. 근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일반적인 취소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야? 아직까지 용돈을 사용하기도 전이죠. 즉,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뭐야? 미리 싹을 장내량에서 잘라버립니다. 이와 같은 행위자 행위를 뭐야? 철회라 합니다. 철회. 그 용어는 취소지만 이 경우 취소는 구체적으로 철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법을 배울 때는 힘들어요. 단어는 똑같지만 그때그때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조문 없지만 이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허락을 취소한다 그죠? 그럼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해석상 상대방 보고서 이와 같은 처분허락의 취소로서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뭐요? 어디까지만 65페이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요번에 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 기억과 니언까지만 반복을 하세요. 기억과 니언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처분이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영책각경.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돼요. 이제는 요것만까지 보게 되면은 나머지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8조를 봅니다.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입니다. 8조. 따라서 실제적으로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지만 뭐요? 법정 대리로부터 영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년자로 인정한다 그죠? 그럼 법적으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는 뭐요?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영업 허락을 취소 내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에 앉아서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내용 갑니다. 미성년자 1조도 뭐요?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영업을 허락함에 있어서 뭐요? 영업의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돼요. 즉, 전자대리점을 해라, 그죠? 핸드폰 가게를 운영해라, 음식점을 해라.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요? 네가 하고 싶어 어떤 장사내라, 그죠? 따라서 모든 종류의 영업 허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둘째 줄 가운데 영업은 종류별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거래에 앉아서. 따라서 영업을 허락하되 물건은 뭐요? 5만 원 이하의 물건만 팔아라, 그죠? 이와 같은 하나의 영업 단위 중 일부만을 허락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위함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종류별로만 허락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즉 종류별로 뭐요? 정해졌다면은 하나의 영업만이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영업을 한꺼번에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점을 해라 그죠? 근데 서점만 허락했을 때는 고객들을 유입 못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뭐요? 커피숍을 동시에 운영해라. 이같이 수적의 영업을 한꺼번에 허락한 것은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요. 효과. 실제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영업의 허락이 있었다면 뭐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 점포 구입 행위, 직원 채용 행위, 그 다음에 물건 구입 행위, 영업과 관련한 소송이 있으면 소송 행위 등을 모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 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업을 허락을 했습니다. 서점을 해라 그죠? 보니까 몇 달간은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실적이 나죠. 그래서 새벽녘까지 일어나서 뭐야? 가게를 깨끗이 치우고 해가 뜨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뭐야? 이제 실적이 났습니다. 점점 더 뭐야? 시간이 늦춰지죠. 근데 보니까 이제는 점심때가 되더라도 안 일납니다. 가게 문은 안 열어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서 뭐야? 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아버려요. 계속 적자죠. 참다가 통보합니다. 그따위로 장사하려면 뭐야? 하지 마라. 영업의 허락을 취소를 해버린다. 그죠? 단어는 취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라는 의미는 뭐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가 취소하면 뭐야?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에 대한 것을 취소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영업 허락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미 영업했던 결과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내일부터죠. 따라서 장래를 향해서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단어는 취소지만 이와 같은 취소는 법적으로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거래에 앉아서 영업 허락의 취소 내지 제한으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자체는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지문화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기타. 첫 번째, 타인의 대리인선 대리행위 대책하시면 돼요. 제한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부하게 해줘됩니까?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에 초점이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A가 본인이요.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팔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뭐야? 대리권을 줘요. 그래서 이자가 A를 대리하여 을과 A 소유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죠. 그로 인한 경제상의 손해는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본인에게 발생하고 대리인에게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리인은 능력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는 유의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17세 이상의 자의 유언행위, 유채권입니다. 즉 누구든지 유언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17세 이상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일자도 뭐예요? 17세 이상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어요. 16세는 유언 못하느냐 합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한책임 사원 지에서 한행위, 무채권인데요. 굳이 무한책임 사원이 누구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상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현행법상 회사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뭐예요? 대표적인 주식회사죠. 나머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일부 사원은 회사의 채무로 뭐예요? 자기 재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무한책임사원이랍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도 법정 대리에 동의하여 이와 같은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고 되었다면 뭐요? 그 사원 지해산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주 뜨는 게 리얼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뭐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미성년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아주 못 살았죠. 시골의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가 졸업하면 여자들은 섬유 공장 등으로 갔다 그죠. 실질적으로 뭐예요?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식의 노동력을 뭐예요? 매매하는 결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 부모 등이 대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면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미엄 취소행위입니다. 취책과심이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법률에는 뭐예요? 원하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뭐예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행위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혼이다 그죠? 혼인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뭐예요? 성년자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죠? 성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매매 등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옆 페이지 동의와 허락의 취소랍니다. 7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뭐요? 동의했더라 하더라도 뭐요? 미성년자가 아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처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다는 취소지만 장래에서 철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영업 허락의 취소는 이미 봤다 그죠? 자, 쌍가루 3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보세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원칙 누구의 동의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당연히 미성년자는 누가요? 부모 등이 있다면 부모 등이 먼저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친권자입니다. 그래서 친권이라면 뭐요? 미성년자를 보호 내지 교육시키는 부모 등이 행사하는 권리를 친권. 친권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만 존재합니까? 미성년자에게만. 그래서 여기는 미성년자는 없다 그죠? 부모님은 계시되 친권자는 없죠 그죠? 예, 친권자는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친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없다 그죠? 또는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후견인은 세 가지 경우에 됩니다. 이자는 누구를 후견해요? 미성년자를 후견하는 데서 뭐요? 이자를 미성년 후견인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후견하는 자로 뭐요? 피성년자를 후견하는 데서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뭐요? 후견하는 데서 한정 후견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법정 대리인 두 명이 있다, 그죠? 친권자고 후견인.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이와 같은 법정 대리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제목이 대리이죠. 그래서 미성년 등을 대리해서 매매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동의받지 않고 행위를 뭐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없는 유효라는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있다, 그죠? 자, 박스를 봅니다. 그때 친권자는 누가 됩니까? 부모 등이 된다, 그죠? 근데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도록 친권 행사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친권 행사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요? 이자가 제한 능력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를 하면 뭐요? 단독으로 못합니다. 이자를 감독하는 자를 뭐요? 감독이랍니다. 누구를 감독해요? 이자를 감독하죠. 그래서 앞에 후견 감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는 뭐요? 이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950조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바뀌죠.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민법 총칙에서 지문이 되면 뭐요? 당연히 이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행위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이자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로 기억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는 이거는 가족법에서 규정을 두기 때문에 우리 시험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쭉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따라서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뭐요? 밑줄은 끊지 마시고 그냥 외워야 되니까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에 관한 허락 또는 재산을 돈을 빌린 행위, 부동산 기타 종료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등은 뭐요?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감독인의 동의 등을 이사하면 대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에다가 호소합니다. 즉, 이자가 친권자다, 그죠?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돼요. 친권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원칙 제한 없어요. 근데 이자는 부모가 아니죠. 자, 앞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2년 전인지 강남에서 뭐요? 모친이 지금 제한 능력자입니다. 재산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치매 등의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굴 봤습니까? 롯데그룹 왕 회장을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그러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스스로 매매 등을 못하니까 뭐요? 이자가 필요하다, 그죠?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는 없죠. 그래서 그 사건은 누가요? 가족들의 동의하에 법원에 의해서 뭐요? 가장 큰 딸이 장녀가 후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뭐요? 이게 사건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재산 누구예요? 엄마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큰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재산은 뭐예요? 자기가 도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 뭐예요? 자가용을 사고 핸드백을 사니까 누가 불만을 가집니까? 동생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뭐예요? 친권 이자에 뭐예요? 후견인의 자격을 없애달랍니다. 없애달라. 즉 후견인은 부모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오로지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보호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이면, 그죠?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부모가 뭐요? 자식 재산을 뭐요? 더 굴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 자기 끝까지 탕진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이자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은 이자의 감독을 받고 해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기억할게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쭉 기억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나갔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게요. 매일 문제 4번요. 틀린 것은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 따라서 당사자 약정에서 달리 할 수 없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획일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판단 못하죠. 앞에 설명했습니다. 회사원이고 박사다 그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만취 상태였죠. 성년자도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다. 3번 피한정 후견인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요? 취소할 수 있다죠. 다 틀렸습니다.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 그 다음 5번 살아있는 자연인은 모두 동등하게 권리능력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도 뭐요? 권리능력은 똑같이 가집니다. 다만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산행위를 유효하게 못할 뿐이죠. 그죠? 재산권은 동시에 똑같이 가집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법정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에 청구를 임금의 청구로 동의 필요 없다. 그죠?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번 혼인한 미성년자.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성년자로 간주되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대의 동의 필요 없다. 그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6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한 재산은 미성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죠. 답은 쉽게 듣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은 될 수 있다. 그죠? 즉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미성년자의 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이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의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오늘 2주 차인데 진도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조금 밀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계획일 뿐인데 일단 최대한 진도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당연히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다만 똑같은 요령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부분은 복습을 하시되 출제된다고 강조했던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예습은 진도표에 맞춰서 뭐요? 그 부분을 알든 모르든 쭉 교재를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고 오세요. 그것과 전혀 읽고 오지 않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앞으로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